이번 영상은 학습지 7번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낸 이야기를 공부해 볼게요. 6세기 중엽, 그러니까 삼국 중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삼국의 주도권을 잡았을 그 당시 국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던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바로 수나라로 중국이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수나라가 점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구려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수의 첫 번째 황제 문제가요. 수의 무엇이 되어라? 신하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고구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거죠. 그 당시 고구려의 영행왕은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먼저 수의 영토 요서 지역,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랴오어강의 서쪽, 바로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했죠. 하지만 이 침략은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나라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군대를 다시 돌리게 되죠. 그래서 수 문제의 공격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제 수양제 때는요, 정말 1년에 한 번씩 고구려를 침략해요. 그 중에서도 1차 침입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그래서 육군 113만 명, 정말로 맘먹고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바다로도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서 우리 고구려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이게 고구려에 잘 안 되고 막혀버리니까 이 수나라 양제가 별동대, 따로 움직이는 30만 명을 뽑아가지고 바로 평양성을 공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별동대가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는데 그것을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그래서 이 수의 별동대를 평양으로 유인해서 바로 평양 근처의 지금의 청천강 살수에서 수의 별동대를 크게 무찔른 사건, 그것을 우리는 살수대첩, 그래서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수양제는 계속 고구려를 침략하는데요. 매번 실패하죠. 그러면서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와의 무리한 전쟁으로 힘을 소모했고 또 뭐 대우나 건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을 많이 사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그럼 수나라가 사라진 지역에 새로운 나라, 바로 당나라가 새롭게 건국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나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어땠느냐?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 사람, 바로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를 다시 위협하게 되는 거죠. 당나라가 엄청 큰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그러면서 고구려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뭔가 이 당나라의 위협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영양왕 다음 영유왕이 당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혹시 모를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쌓습니다. 무엇을? 바로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당한테 천리장성을 쌓는 것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만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개소문이죠. 이 연개소문은 왜 우리가 수의 침략도 막아냈는데 왜 당의 눈치를 봅시다. 천리장성 이런 거 쌓아서 막을 생각하지 말고 맞서 싸웁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개소문은 이러한 당에 대한 그 외교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많은 귀족들을 살해하고 왕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보장왕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당에게 강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고구려에서는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당시 백제의 상황 볼까요? 백제는 성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다가 배신을 당하고 신라에게 배신당하고 약간 많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복수해야죠. 그래서 무왕 때는 계속해서 신라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라를 공격하고요. 이어서 의자왕 때도 계속해서 신라의 여러 성을 빼앗는데 대표적인 성이 대야성이죠. 그래서 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백제가 대야성을 차지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백제가 신라를 아주 코앞까지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대야성 공격할 때 대야성에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었는데 그들이 백제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지금 굉장히 분노에 부르르 떨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런 신라 계속 지금 백제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선덕여왕은 그 자기 딸과 사위가 죽은 걸로 부르르 떨고 있는 김춘추를
어딘가로 보내서 동맹을 시도합니다. 바로 그 동맹은 백제를 막기 위한 동맹이죠. 어디로? 1번 바로 고구려로 먼저 보내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영계소문을 만났는데요. 영계소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니네가 뺏어간 땅 바로 어디예요? 한강유역을 우리 고구려에게 돌려주면 너네를 도와주겠다. 근데 신라 김춘추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이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옥에 갇혔다가 탈출하는 이야기도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렇게 고구려에서 탈출한 김춘추는요, 두 번째로 어디? 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신라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원래 외는 누구랑? 그렇죠. 백제와 친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배신때릴 수 없다. 그래서 외는 신라와의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구려로 왔어요. 고구려는요, 당태종. 이 사람이 계속 지금 고구려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 요것을 핑계로. 뭐죠? 연개소문이 쿠데타 일으킨 거.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것을 요거를 핑계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요, 당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정말 우리 고구려의 이 천리장성 안쪽 성들이요, 힘없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다면 당나라가 결국 이렇게 더 공격을 했겠죠, 침략을. 그런데 바로 이성, 안시성이 끝까지 막아낸 거죠.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안시성 백성들이 당의 공격을 버텨내서 결국 당태종을 철수하게 만든 거죠. 돌아가게 만든 거죠. 바로 이 전투를 우리는 안시성 싸움이라고 하고, 이 안시성 싸움을 통해서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죠. 막아낼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는 계속 고구려를 갖고 싶어 하는 거고요. 신라는 누구를 막아야 하죠? 바로 백제를 막아야 하는. 그래서 얘네 둘의 뭔가 요구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김춘추는 세 번째로 당에 갑니다. 그래서 당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나도 안 그래도 고구려 멸망시키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결국 신라와 당 사이에 연합이 만들어지는데, 신라와 당의 연합, 그래서 나당연합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의 약속은 이거예요.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멸망시키기로 약속을 한 연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당과의 동맹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김춘추는 왕이 됩니다. 바로 그 왕, 무열왕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기 국제사회는 이렇게 편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당과 고구려는 대립하고 있고요. 신라와 백제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와 고구려도 대립하고 있죠. 왜냐면 한강유역을 빼앗겼던 고구려, 신라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결국 요렇게 둘이 손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와 원래 친했던 외, 그렇게 해서 세 나라가 하나로 한 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라는 바로 이 당과 손을 잡아서 나당연합을 맺게 된다는 거. 바로 지도에 표시해보면 이렇죠. 그래서 신라와 당,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